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당신 곁에 있는 그 남자는 속으로 미칠 것 같은 감정을 숨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잘 지내고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도 어딘가 어색하고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은 아마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한 여자에게 빠졌을 때 오히려 평소에 잘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이 진심이 커지면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좋아하는 티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신중해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 남자의 진심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을 때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남자의 심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가볍게 스킨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정말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별로 관심이 없는 여성에게는 보디터치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여자친구처럼 이성으로 크게 의식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스킨십이 자연스럽습니다. 어깨를 툭 치거나 장난스럽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행동이 별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손끝 하나 닿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보디터치를 잘하는 남자는 관심이 없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만남을 원하거나 연애 경험이 많아서 익숙한 경우에는 보디터치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진심으로 깊이 빠진 남자 중에는 오히려 터치를 못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만지고 싶습니다. 손을 잡고 싶고 어깨에 기대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신성한 존재를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함부로 만지면 안 되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사귀기 전까지는 절대 터치하지 않겠다는 수준까지 가는 남자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당신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게 됩니다. 정말 소중히 다루겠다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스킨십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싫어하면 어쩌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모든 행동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결과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평소에 다른 여자들한테는 스스럼 없이 하던 행동이 당신 앞에서만 꽁꽁 얼어붙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다른 여자 동료에게는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다른 여자친구에게는 뭐야 웃기다 하면서 팔을 슬쩍 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당신에게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팔짱을 끼거나 합니다.
마치 자신의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그가 당신을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킨십을 못하는 것에는 깊은 심리적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접촉했을 때 자신의 감정이 폭발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손이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빨개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아예 접촉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인 남자의 스킨십 회피는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감정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얼어붙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는 스킨십을 잘하는데 유독 당신에게만 조심스럽다면 그것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가 당신의 손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그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가 진심이 되면 못하게 되는 것은 연애 밀당입니다. 밀당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차여도 괜찮고 거절당해도 큰 타격이 없는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고백했다가 안 되면 뭐 어때 정도의 가벼운 마음일 때 밀당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밀당을 하는 남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밀당을 잘하는 남자는 대부분 연애에 너무 익숙하거나 가벼운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애를 게임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밀당이라는 전략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연애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이런 밀당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머리로는 좀 밀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일부러 기다리게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좀 뜸들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쫓기게 만드는 것이 연애에서 유리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진심 앞에서는 그 모든 전략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호감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직하게 좋아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연인이 되고 싶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밀당 대신 진심과 성실함으로 승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인 남자와 가벼운 남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벼운 남자는 전략적으로 밀당을 하고 진심인 남자는 밀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밀당을 못하게 되는 남자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오면 바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답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좀 기다렸다가 답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결국 몇 분 만에 답장을 보냅니다. 또한 일부러 연락을 안 하려고 해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 용건이 없는데도 연락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 좋다 같은 별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밀당의 반대인 직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진심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밀당을 못하게 된 남자는 자신의 그런 모습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쿨하게 못하지 왜 이렇게 안달이 나지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당신에게 연락할 때는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어떤 전략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처음에는 밀당을 하던 남자가 점점 솔직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한다면 주목하세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가벼운 관심에서 진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밀당의 기술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진심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로 못하게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이런 과감한 접근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사실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받아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과감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는 실패해도 크게 상관없다는 여유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혹시 싫어하면 어쩌지, 거부당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감을 잃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집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타입의 남자도 진심이 되면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싫어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볍게 한번 만날래 하고 물었다가 거절당하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는 상대에게 밥 한번 같이 먹을래 하고 물었을 때 미안 그날 약속 있어라는 답을 들으면 아 그래 괜찮아 다음에 하자 정도로 넘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상대에게 같은 거절을 당하면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약속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혹시 나를 거부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만나자고 하면 안 되는 건가 하고 위축됩니다. 단순히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만나는 것뿐인데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에 민감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상대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성을 잃은 남자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한 발 더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한 발 더 나갔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꽁꽁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작은 신호입니다. 당신도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아주 작은 표시만 해줘도 그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바라보거나 먼저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소극적인 모습이 사실은 진심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를 답답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깊은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남자가 진심이 되면 못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관계로의 성급한 접근입니다.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경우에는 쉽게 만남을 제안하고 저녁 식사를 권하거나 퇴근 후에 만나자고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가벼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만남이 목적인 경우에는 실패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되면 말고식의 가벼운 태도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거나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정식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밟아가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급함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순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후에 잘 사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인 남자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가 느리게 다가오는 것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의 속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느린 접근 뒤에는 당신을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못하게 되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태연한 척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깊어지면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로 온몸으로 티가 나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소리 톤이 변합니다. 말을 고르는 방식도 평소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살짝 낮아지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감정이 전달되는 것을 내심 바라기도 합니다. 오히려 알아차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숨기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숨기고 싶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알아봐 달라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목소리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티가 나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숨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려고 해도 어딘가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남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신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눈빛을 보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눈빛을 알아채면 살짝 당황하면서도 기뻐합니다. 또한 당신이 웃으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 웃습니다. 당신이 슬퍼하면 그의 표정도 어두워집니다. 마치 당신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동기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소리의 변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톤으로 이야기하다가 당신에게만 유독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혹은 평소보다 살짝 낮은 톤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말을 고르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잠깐씩 멈추거나 말을 더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본인에게도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야, 너 걔 좋아하지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니야라고 부정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심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어딘가에서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그가 당신 앞에서 유독 어색하고 평소 같지 않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이야말로 당신에 대한 진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못하게 되는 것은 당당하게 만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보자 같은 식으로 자신 있게 권유하는 것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절당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사이라면 거절당해도 아 그래 다음에 하자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제안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혹시 괜찮으면 그런데 일정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시간이 되면 같은 식입니다. 온갖 단서를 붙여가며 상대방이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맛있는 곳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자신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한 제안 방식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압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약한 제안이라도 수락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됩니다. 당당하게 제안하지 못하는 남자의 이면에는 이런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좋아하는 티가 너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면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걱정이 그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바로 그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그건 오히려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리고 불안하고 거절이 두려운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눌하게 더듬더듬 만남을 제안한다면 귀엽게 봐주세요. 그 불완전한 제안 속에 완전한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로 못하게 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 통은 정말로 무겁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린 연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안녕 같은 인사를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한마디는 엄청난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이거 보내도 될까 이러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그러다 결국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고민하다 보니 답장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심한 상대에게는 별 고민 없이 바로바로 답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심인 남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뭐 했어?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작성한 순간 이게 너무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씁니다.
오늘 날씨 좋다라고 바꿔보지만 이건 또 너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수정하다가 결국 처음에 쓴 메시지를 보냅니다. 혹은 아예 보내지 못하고 그날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외부에서 보면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고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받으면 심장이 뜁니다. 바로 답하고 싶지만 너무 빨리 답하면 기다리고 있었나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5분 후에 답할까 10분 후에 답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답장 내용도 여러 번 수정합니다. 재미있는 답장을 하고 싶은데 너무 오버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답장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의 답장이 좀 느리더라도 답장 내용이 정성스럽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시간이 걸린 만큼 고민하면서 당신에게 좋은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로바로 아무 고민 없이 답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가벼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락과 관련해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나중에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았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메시지도 여러 번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읽으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이모티콘은 무슨 의미일까? 이 마침표가 혹시 화난 건 아닐까 같은 사소한 것까지 분석합니다. 이런 과분석이 결국 연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감정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8번째로 못하게 되는 것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도 좋아하는 상대 앞에서는 의견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당신과 의견이 다르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의견 충돌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싫어하면 어쩌지라는 근본적인 불안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의견에 맞추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맞아 그렇지라고 동의합니다. 기를 쓰고 당신의 편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당신의 말에 무조건 수긍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때로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소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이 당신 앞에서만 유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과도한 배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의견을 맞추려는 것 외에도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공통점을 만들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대화할 때 공통 화제가 많으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보인다면 그의 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못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 결과 침묵이 늘어나고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면 할수록 오히려 말이 안 나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시뮬레이션 하느라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화에 공백이 생기고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대화가 서투르고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침묵이 생기면 안 된다는 강박에 무리하게 화제를 넓히려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서툴고 불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진심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친구와는 아무 이야기나 술술 나오는데 당신 앞에서만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 앞에서 유독 어눌하고 서투르다면 그것을 단점으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가장 솔직한 진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했을 때 못하게 되는 9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9가지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능숙하게 잘하는 남자는 오히려 가벼운 마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고 밀당을 능숙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자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제안하고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며 자기 의견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대화도 유창하고 매끄럽게 이끌어갑니다. 이런 남자를 보면 멋있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리드를 잘하고 듬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진심의 무게가 가볍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연애에 너무 익숙하거나 가벼운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성격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알아두면 상대방의 진심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혹시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에게는 스스럼 없이 대하면서 당신에게만 어색해하는 것이 보이나요? 다른 여자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당신 앞에서만 말을 더듬는 것이 보이나요? 다른 여자에게는 편하게 스킨십하면서 당신에게만 조심스러운 것이 보이나요? 만약 이런 차이가 느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당신 앞에서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분위기가 더 좋아 보인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 앞에서 서투르고 어색한 것이 진심의 증거입니다.
서투른 진심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치 있는 감정입니다. 능숙한 접근은 경험에서 나오지만 서투른 접근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투르지만 진심인 남자를 놓치지 마세요. 그의 어색함 뒤에 숨겨진 깊은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스킨십을 못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벼운 접촉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깜짝 놀라면서도 싫은 기색이 없다면 그는 분명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접촉이 그에게 엄청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아, 나도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안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가 밀당을 못하고 직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면 그는 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밀당보다 솔직한 감정 교류가 훨씬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당신이 먼저 문을 열어주세요. 나 그 카페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줄래 같은 가벼운 제안을 해보세요. 그가 기뻐하면서 수락한다면 그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다만 쉽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당신의 먼저 한 발짝이 그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그가 연락을 쉽게 못하는 것 같다면 당신이 먼저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같은 일상 공유 메시지가 좋습니다. 이것은 부담 없으면서도 당신이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빠르게 답한다면 역시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고 계속 동의만 한다면 괜찮아 내 솔직한 생각이 궁금해라고 말해주세요. 그의 의견이 당신과 달라도 존중할 것이라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안정감이 형성되면 그도 점점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진심일 때 보이는 서투름을 이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연애 조언들은 자신감 있게 다가가라 리드를 잘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심인 남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의 서투름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주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봐 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능숙하게 접근하는 남자 뒤에는 경험이 있고 서투르게 접근하는 남자 뒤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는 당신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투른 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능숙함은 시간이 지나면 식지만 진심에서 나온 서투름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의 떨리는 눈빛 속에 당신을 향한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 서투른 진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은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서투르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가장 완전한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서투른 진심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그 한 발짝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투른 사랑이야말로 가장 진심인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